안녕하십니까. 샘닥터TV의 구재돈 원장입니다. 오늘은 얼굴 피부 질환 전체에 대해서 분류를 해보고 그 질환의 특이적인 증상과 감별해야 될 점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시면 진단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실 때 무슨 질환인지 모르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피부과에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할 때 무슨 병인지 진단명을 얘기 안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알러지예요 혹은 피부염이에요 라고 대충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치료적인 의미에서 보면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병의 진단이라는 것은 병의 예후를 결정하고 그 치료 기간과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얼굴 피부 질환에 대한 진단적인 의미, 그 다음에 치료적인 분류를 동시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부 피부 질환의 치료적인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얼굴 피부 질환은 이제 제일 먼저 여드름이 제일 흔하죠. 사춘기 때나 성인에 생기는 면포성 질환으로 면포에 염증이 생기는 여드름. 여드름과 유사한 병이지만 모낭염이라고 해서 세균 감염이 돼서 여드름처럼 똑같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모낭 부위에 주로 생기게 되는데 이제 환원이 되면서 아프게 되죠. 여드름과 모낭염의 차이는 이제 압출했을 때 면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차이일 수 있는데, 모낭염은 이제 머리 쪽에도 심하고 그 다음에 코수염 부위, 그 다음에 구렛나루 쪽에 많이 생기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드름과 모낭염이 이제 아까 했던 염증성 질환이고, 그리고 습진성 질환이 또 있어요. 습진성 질환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죠. 얼굴 부위에 피지 분비가 많이 분비되는 부위에 생기는 습진성 질환으로 가렵고 붉어지고 얼굴에 열이 올라오는 상열감을 주소증으로 하고 있어요. 지루성 피부염은 이제 흔히 머리에서 시작을 해서 얼굴 쪽으로 가게 되는데, 얼굴 쪽은 이마 쪽, 눈썹 사이, 그 다음에 코 주변, 콧볼, 여기, 그 다음에 귀 쪽, 귓박, 귀 이런 식으로 많이 생기고 가슴 쪽에도 많이 생기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 흔한데, 지루성 피부염은 흔히 이제 안면 홍조랑 흔히 헷갈려요. 얼굴이 붉어지거든요. 근데 안면 홍조와의 차이는 얼굴이 가렵고 따갑고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얼굴 쪽에 혹은 여드름 같이 뭐가 나기도 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 있고, 그리고 또 습진성 질환에 속하는 건 아토피가 있어요. 아토피는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뭐 얼굴에 피부가 가렵다거나 그러면 아토피라고 진단하는 것은 아니고, 아토피의 진단 기준이 있어요. 명확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토피가 있을 수 있어요. 얼굴에 아토피가 생기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많이 생기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얼굴에 성인이 아토피가 생기는 경우는 사실은 증상 자체가 굉장히 심한 경우예요. 아토피는 흔히 팔 접히는 부위, 그 다음에 목 부위, 얼굴 쪽에 생기게 되는데, 아토피가 생기게 되면 굉장히 가렵죠. 그래서 대부분 아토피는 본인이 알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얼굴에 뭐가 막 붉어진다 그래서 이제 아토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런 경우는 아토피보다는 접촉성 피부염이나 지루성 피부염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토피는 그렇게 만만한 질환이 아닙니다. 특히 성인에서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토피가 흔히 얼굴에 잘 생기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촉성 피부염, 알레르기 피부염을 따질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화장품을 바꿨는데 얼굴에 뭐가 확 돋아났어요. 화장품을 새로 썼더니 얼굴이 가려워요. 어제 수영장을 갔다 왔더니 몸이 너무 가렵고 뭐가 나요. 이런 것들, 아니면 손에 뭐가 자꾸 나요.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염색을 했더니 얼굴이 너무 가려워요 하는 것들은 접촉성 알레르기 피부염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접촉 인자위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항원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들어와서 그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막 가렵고 붉어지고 하는 것들이죠. 두드러기랑도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두드러기는 이제 습진성 질환에 속하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습진성 질환에 속해 있고, 습진성 질환과 이제 화농성 질환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이제 지루성 여드름이라고 보통 하는 것들인데, 얼굴에 붉어지는 홍조를 보이면서 가렵고 붉어지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드름이 잘 생기는 그런 피부 타입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여드름이 자꾸 생기죠. 혹은 구짐이 생기는 형태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가렵고 붉어지는데 뭐가 자꾸 나요 하는 경우들은 이제 지루성 여드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여드름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는 이제 지루성 피부에 모낭염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얼굴 쪽에 붉어지고 가려운데 뭐가 자꾸 나요. 근데 되게 아파요. 이런 경우들이 이제 모낭염을 갖고 있죠. 여드름처럼 짜면은 뭐가 고름이 나오긴 하지만 면포가 나오진 않아요. 면포라고 해서 피지 덩어리가 알갱이 같이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1mm 정도보다 이 작은 것들이 대부분인데, 모낭염은 고름이 생겼지만 짜도 뭐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세균성 질환이거든요. 근데 지루성 피부염과 모낭염이 굉장히 자주 같이 생겨요. 그래서 모낭염으로 오시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지루성 피부염을 같이 깔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피부 자체의 백그라운드가 지루성 피부염이고 거기에 모낭염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러냐면 피부 자체의 장벽이라고 하거든요. 그 장벽이 보호막인데, 보호막이 촘촘히 쌓여 있어요. 마치 벽돌을 쌓듯이 벽돌을 쌓고 그 다음에 시멘트를 바르고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바르잖아요. 근데 습진이 생겨요. 습진. 뭐냐면 지루성 피부염이나 아토피 같은 습진성 질환이 생기게 되면 이 장벽이 허물어져요. 틈이 벌어지죠. 그럼 그 사이로 뭐가 들어올까요? 세균이 들어오죠. 그래서 진균, 곰팡이나 세균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모낭염이 생기는 건 세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균이 들어오기 가장 좋은 곳은 모낭이죠. 털 구멍이니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균이 잘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과 모낭염이 잘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 얼굴 피부 질환 중에서 또 분류해야 될 건 뭐냐면 혈관성 질환이에요. 혈관성 질환. 흔히 이제 안면 홍조라고 하는 것들이죠. 갱년기에 열이 올라와서 얼굴이 빨개져. 이것도 혈관이죠. 혈관이 확장된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면 홍조도 마찬가지로 혈관이 확장된 거고, 이것들은 이제 총체적으로 분류해 보면 장미증이라고 하는데 로사세아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주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사세아라고 통칭해 보면 이제 혈관이 확장되는 겁니다. 염증 반응에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는 전주사기, 그 다음에 얼굴이 뭐가 돋아나는 이제 구진성, 염증성 주사,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비루라고 해서 피부 자체가 이렇게 팽창되는 증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진행성 질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로사세아라는 병도 있는데 이게 지루성 피부염과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가렵지 않은데 뭐가 자꾸 나요. 그러면 이제 지루성 피부염 혹은 지루성 여드름과 흔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도 주사로 볼 수가 있어요. 전주사기 같은 경우는 얼굴이 붉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랑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적인 진찰을 통해서 로사세아는 구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오진돼서, 피부과에서 오진돼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진찰을 통해서 지루성 피부염과 주사는 분류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질환의 예후가 다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얼굴 피부 질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뤄보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굉장히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치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내 병이 무슨 병인지를 알아야 치료할 수가 있죠. 근데 피부과에 가서는 무슨 병인지 얘기를 안 해줘요. 알레르기라고 하거나 그냥 단순히 피부염이라고 그냥 얼버무리고 1분 만에 진료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내 병이 무슨 병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치료가 가능한 병인지, 그리고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물어보시고 저한테 오셔서 이 병은 무슨 병이죠? 라고 진단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진단도 꼭 항상 처방을 받았으면 진단이 나오게 마련이니까 진단을 잘 받는 게 중요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안면부 질환에 대해서 치료적인 분류를 했어요. 뭐냐면 여드름에 해당되는 면포성 질환, 가장 흔한 거죠. 여드름도 진단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그 다음에 습진성 질환, 아까 했던 지루성 피부염, 아토피, 알레르기성 피부염, 이런 것들, 접촉성 피부염,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습진성 질환이죠. 얼굴에 가장 많이 생기는 건 사실 습진성 질환입니다. 얼굴이 가렵고 막 뭐가 나고 하는 것들이죠. 피부 트러블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나 접촉성 피부염에 해당되거든요. 세 번째는 혈관성 질환입니다. 로사세아라고 하는 것들은 혈관의 염증에 의해서 점점 붉어지고 뭐가 염증이 생기는 것들이죠. 그래서 혈관성 질환을 분류할 수가 있어요. 안면부 질환은 사실은 치료 자체가 굉장히 난해할 수 있는데, 분류를 잘하면 치료가 가능하고 치료가 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드름은 치료가 굉장히 용이한 질환에 속해 있고, 지루성 피부염도 치료가 어렵지 않습니다. 아토피가, 성인 아토피 같은 경우는 치료가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는 병이고, 접촉성 피부염도 치료가 굉장히 쉬운 병 중에 하나고,
알레르기 피부염도 치료가 쉽습니다. 로사세아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성 질환이기 때문에 혈관 자체의 염증을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다소 걸리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얼굴 피부 질환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